꼬마 빌딩을 나중에라도 입찰하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권리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매하는 직장인 햇담 경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한 꼬마 빌딩인데요. 건물 면적 116평, 토지 면적 372평, 일평균 조회수 85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물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꼬마 빌딩이라고 부르는 것의 공식 명칭은 다가구 주택이나 근린주택을 말하는데요. 이거의 공통점은 건물 하나의 소유주가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 명의 소유주는 수많은 임차인들과 계약관계에 있는데요. 경매로 이런 꼬마 빌딩을 입찰하시려는 분들은 가격 산정이나 권리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꼬마 빌딩 사례를 통해서 가격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권리 관계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서귀포 시내에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서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를 확대해서 보시면 중문까지는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곶자왈 도립공원까지는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용머리 해안이 있어서 이곳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물건이 제주도 113이 지방도로에 붙어 있다는 건데요. 이 제주도 113이 지방도로가 뭐냐면, 이걸 보시면 이렇게 빨간 선은 제가 113이 지방도로를 표시한 부분인데요. 제주도를 이렇게 한 바퀴 감싸고 있죠. 저희가 제주도 여행 가면은 보통 이 도로를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물건지는 여기 있고요. 해당 물건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기호 4번이라고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꼬마 빌딩이고요. 나머지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은 꼬마 빌딩 아래에 있는 대지입니다. 기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번에 같이 경매에 나온 임야 부분이고요. 지목은 임야이지만 평지이기 때문에 개발하기에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호 3번에 이 얇게 도로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낙찰 받은 다음에 본인이 임차인을 채우면 되는데, 이 아래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도 아주 용이합니다. 따라서 낙찰 받은 이후에 바로 팔지, 아니면 본인이 카페나 식당 아니면 펜션 같은 걸로 운영을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공뷰를 보시면 여기 꼬마 빌딩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주차장, 뒤에도 주차장, 이거 다 이번에 경매 나온 땅이고요. 기호 2번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지목이 임야인데 평지인 토지입니다. 네, 로드뷰를 보시면 현재 이렇게 뻗어 있는 도로가 바로 제주도를 한 바퀴 두르는 113이 도로인데요. 왕복 6차선이죠. 정말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보이는 산은 삼방산이고, 여기에 보이는 건물이 이번에 경매가 나온 저희 꼬마 빌딩입니다. 꼬마 빌딩 있는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경매 물건인데요. 1층에는 이렇게 상가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는 이렇게 삼방산을 볼 수 있고요. 이쪽으로 좀만 내려가면 용머리 해안이 나오게 됩니다. 꼬마 빌딩의 배치도를 보시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가가 있고 원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원룸이 201호부터 204호까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1호, 302호 원룸 2개, 그리고 303호 투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1개에 원룸 7개, 투룸 1개로 이루어진 꼬마 빌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정말 많기 때문에 권리 분석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제가 이번 물건 분석을 통해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꼬마 빌딩을 가진 소유주들은 보통 방쪼개기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요. 그런 방쪼개기가 걸리게 되면은 건축물 대장 이쪽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노란색 글씨가 박히게 됩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면은 매년 이행 강제금이라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정말 액수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딱지가 붙은 물건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없죠. 방쪼개기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깔끔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본 이후에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를 통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의 내용이 똑같아서 저는 건물 등기만 가져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20년 7월 17일에 근저당이 처음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등기부에 처음 적혀있는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바로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말소기준 등기라는 거는 이 이후로 모든 임대차나 권리들이 소멸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차인들의 계약서를 볼 때 2020년 7월 17일보다 빠른지 느린지 딱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5번 항목부터 보시면 실제로 이 건물에 대출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가압류는 275만 원이 잡혀있고 근저당은 약 2억, 이렇게 쭉 더해보면은 약 11억의 대출이 잡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됩니다. 따라서 이 꼬마 빌딩의 낙찰가가 11억보다 낮다 그러면은 이 안에 살고 있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 토지 등기를 통해서 권리 분석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꼬마 빌딩에서 임차인 현황을 가장 파악하기 쉬운 방법은 전입세대 열람을 하는 건데요. 경매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전입일, 두 번째, 확정일자, 세 번째, 점유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했는데 여기에 없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입세대 열람만 가지고 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전입일자가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소기준 등기인 이 첫 번째 근저당이 2020년 7월 17일이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전입일자가 2020년 7월 17일보다 빠른지 느린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빠른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늦은 날짜에 전입이 되신 분들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보시면은 힘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101호부터 303호까지 총 9세대가 있는데 한 호실 빼고는 전부 다 대항력이 없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202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조땡땡은 20년 5월 14일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대항력이 있고, 같은 202호에 사는 김땡땡은 2022년 2월 24일에 전입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현재 같은 호실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땡땡이 살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02호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기 때문에 원룸에 이렇게 둘이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셋이 살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이 조땡땡이 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친 부분은 이분은 호실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101호부터 303호까지 다 차 있는데 이분이 계실 곳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분이 거주하고 있는지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이 진짜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통해서 이 건물의 가치를 파악해 주긴 하지만 그게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기준대로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먼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 금액을 보면 토지는 총 372평이 7억 5천에 감정되어 있고 건물은 6억 5천에 감정돼서 총 14억에 감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이 2019년 말에 났기 때문에 거의 신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꼬마 빌딩과 임야가 같은 경매 물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꼬마 빌딩의 가격과 임야의 가격을 각각 판단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임야의 가격부터 보면은 주변의 거래 사례를 볼 때 2018년에 159만원, 2022년에 172만원, 21년에 152만원에 거래된 걸 볼 때 해당 임야의 가치는 평당 150만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총 3억 3천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재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 물건지보다 훨씬 안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15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현재 경매가 나온 임야가 평당 150만원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꼬마 빌딩의 가격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매물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디스코 앱을 통한 이전 거래 사례와 건축비를 통한 가치 파악으로 해당 물건이 얼마인지 판단했습니다. 우선 제가 건축비로 파악한 해당 물건의 가치는 요즘 한 평당 건축비가 약 700만원인데요. 이 건물은 113평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약 8억 정도 들었을 것으로 판단했고, 또한 해당 꼬마 빌딩 아래 깔고 있는 토지는 평당 200만원으로 146평이기 때문에 약 3억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3억, 건축비 8억 해서 총 11억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사례로 가치를 한번 파악해 볼 건데요. 해당 물건지 근처에는 아예 거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읍내 쪽에 나가서 이렇게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대지 142평에 건물 195평이 2018년에 14억에 거래가 됐고, 대지 163평, 건물 192평이 21년에 1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해당 매물의 위치는 네모칸 치신 부분을 보면 되고요. 해당 토지는 평당 250에서 300만원으로 아주 비싼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약 4억으로 판단했고, 건물은 190평 기준으로 약 10억에 판단했습니다. 저희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대지 146평, 건물 116평이기 때문에 대지는 위에서 계산한 3억을 갖고 왔고요. 건물은 190평이 10억이기 때문에 저희 건물은 약 6억으로 판단해서 총 9억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매가 나온 물건을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꼬마 빌딩이 약 9억, 그리고 뒤에 있는 임야가 3.3억, 총 12억 3천의 가치를 가지지 않았나 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14억에 감정을 했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당 물건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꼬마 빌딩이기 때문에 월세가 얼마인지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 물건지 주변에 있는 원룸 매물들을 가져온 건데요. 보통 원룸 시세가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신축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나 싶긴 하지만 한번 월세 40만원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왔습니다. 원룸 7개가 월세 40만원이면은 한 달에 280만원이 들어오고, 투룸 1개는 월세 60만원으로 잡았을 때 한 달에 60만원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1층에 있는 상가 30평짜리 1개는 월세 120만원으로 잡아서 이 건물에 있는 임차인 9명을 다 채우게 되면은 약 460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3월 29일에 1차 14억에서 유찰돼서 다가올 5월 3일에 2차 경매가 최저 매각 가격 9억 8,400만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2차 최저 매각 가격인 10억에 받아서 임야를 3.3억에 매도한다 하면은 약 7억이 남습니다. 따라서 대출 없이 자기 자본 7억이 전부 들어갔다고 쳐도 임대료가 보수적으로 46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 약 8.5% 정도인 준수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또한 3.3억짜리 임야를 팔아도 되지만 안 팔고 본인의 생각대로 다가구를 또 올리거나 아니면 카페, 식당으로 운영을 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해당 물건의 장점은 첫 번째, 제주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1132 메인 국도에 거의 접해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꼬마 빌딩 뒤에 221평의 큰 임야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바로 팔아도 되고 지목 전환 후에 건물을 올리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본인이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차인을 다 채우면 월세가 최소 460만원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꼬마 빌딩 다가구 물건의 숙명인데요.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데 명도를 진행해야 할 대상이 거의 10명이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은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이 물건에 입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서울에 사는데 이 물건을 명도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하겠죠? 총평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꼬마 빌딩, 수익형 물건을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제주도에서 다가구 물건을 살 필요가 있나? 하면은 저라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인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저도 정말 힘이 드는데요. 꼬마 빌딩을 나중에라도 입찰하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권리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